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유정은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이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이 안에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었죠. 네, 담화문은 SNS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의 생성, 유포 등을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짜 뉴스에 대한 말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확히 정의를 한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예, 언론사의 단순한 오보에서부터 인터넷 루머,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왜곡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개념으로 정립된 것은 없고요. 말 그대로 사실과 다른 뉴스 또는 정보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켜보면 이 가짜 뉴스일수록 더 급속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센세이셔널하고 화끈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결합해서 낳은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 MIT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짜 뉴스를 실제 뉴스보다 리트윗하는 비율이 70% 이상 높고요. 네. 전파 속도도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 이상 빨랐습니다. 그렇군요.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또 이로 인한 각종 피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가짜 뉴스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 이를 규제하는 법 자체도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개별법, 예를 들어서 형법상의 명예훼손, 모욕 등과 같은 그런 법들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손석희 JTBC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희재 씨가 구속됐는데요. 이것이 최근의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선거 기간 이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공직선거법에서 그 규제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통신, 신문 등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의 또는 그 가족에게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후보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비방하는 것도 허위사실 비방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예, 허위사실 공표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예. 후보 비방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에 비교해 볼 때 다소 강화된 처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언론사의 경우에는 반론보도, 정정보도의 청구를 이용할 수 있고요. 포털의 경우라고 하면 게시글의 삭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조치를 통한 대응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가짜뉴스를 좀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 부작용 때문에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의 삭제 의무화, 그리고 유포자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 발의되기도 했고요. 예.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고 균형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든 이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